사업하다 보면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.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입니다. 이게 막힌 혀를 뻥 뚫어줄 것 같거든요. 근데 제가 10년 넘게 현장에서 지켜보니까요. 이거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. 잘 쓰면 엄청난 기회지만 잘못 쓰면 사업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. 오늘 이 대출이 가진 기회와 위험, 그 속살까지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. 첫째, 이게 어떻게 규제를 피해가는지. 둘째, 그래서 한도가 얼마나 다른지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딱 하나의 조건은 뭔지. 만약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. 마지막으로 신청 전에 뭘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아마 많은 사장님들이 겪는 딜레마일 겁니다.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한도가 꽉 막혀 있고 그렇다고 신용대출을 쓰자니 이자 부담이 너무 크죠.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겁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이야기, 도대체 이 대출이 어떻게 그 빡빡한 정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지 그 원리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먼저 용어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. 사업자 주택담보대출. 말 그대로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건 맞는데 그 목적이 개인 생활자금이 아니라 오로지 사업자금이라는 거죠. 바로 이 목적의 차이,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.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? 자격 조건을 보면요. 생각보다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. 사업자 등록하고 석 달 정도만 지나고 기본적인 신용 점수만 되면 신청 자격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많은 사장님들이 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. 이 대출은 사업자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가 집값 잡으려고 만든 LTV, DSR 같은 아주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. 이게 바로 이 대출의 가장 큰 매력이자 마법의 열쇠인 거죠. 그러면 규제를 안 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대출 한도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? 지금부터 숫자로 직접 한번 비교해 보시죠.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이 차이 좀 보세요. 2022년 금융감독원 자료인데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가 42.4%였어요. 그런데 사업자 주담대는요? 무려 75%에 달합니다. 쉽게 말해서 똑같은 집을 담보로 맡겨도 거의 1.8배나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다는 뜻이죠. 엄청난 차이입니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일부 이금융권, 특히 아파트처럼 가치가 확실한 담보물은요, LTV를 최대 95%까지도 해줍니다. 이건 사실상 집값 거의 전부를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되는 정말 막강한 레버리지인 셈이죠.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?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손에 쥐어주는 대신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아주 엄격한 조건이 따라붙습니다. 만약 오늘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. 이 돈은 사업하라고 빌려준 돈이지 사장님 개인적으로 쓰라고 준 돈이 아니라는 거. 자재를 산다거나 직원 월급을 준다거나 시설에 투자하는 것처럼 명확한 사업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. 금융당국에서 특히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. 이 대출금 받아서 다른 집을 사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개인 주택담보대출 갚는 데 쓰는 거. 이건 명백한 불법 용도의 사용입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자, 그럼 만약에 이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? 지금부터는 이 대출의 가장 무서운 얼굴, 이 약속을 어겼을 때 마주하게 될 정말 혹독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니,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단속에 나서는 걸까요?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. 작년에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이런 편법 대출이 무려 35%나 급증했어요. 규제의 빈틈을 노린 투기 수요가 늘어나니까 정부가 결국 전수조사라는 칼을 빼든 겁니다. 대통령실의 경고, 이거 그냥 한번 겁주는 게 아닙니다. 내용을 뜯어보면요. 걸리면 사기죄로 형사처벌, 국세청 세무조사, 그리고 대출 강제 회수, 이 3대 콤보를 맞게 될 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못 받고 있어요. 알아서 갚는 게 현명할 거다라는 사실상 최애 통첩이죠.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이게 단순한 계약 위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
금융감독원에서는요, 만약 서류 조작 같은 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대출받은 사람 역시 사기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. 자, 이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일단 걸린다? 그럼 바로 대출금 전액을 토해내야 하고요. 동시에 사기죄로 고발당하고 세무조사까지 받는 법적, 재정적 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지는 겁니다. 절대 벌금 좀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자, 이런 무서운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말 합법적인 사업 목적으로 이 대출이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죠?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.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으시려면요,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같은 사업 관련 서류, 그리고 등기권리증 같은 부동산 서류, 또 세금은 잘 냈는지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. 물론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?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표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규제를 안 받아서 한도가 높은 하이 리턴이 있는 반면 용도를 어기면 대출 회수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하이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정말 극단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이 대출은 사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밝은 얼굴과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할 수 있는 어두운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.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요. 그래서 양쪽을 모두 정확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이 강력한 대출, 과연 사장님께는 절호의 기회가 될까요?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덫이 될까요? 그 최종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. 부디 오늘 제 이야기가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명한 금융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